네, 2023년 1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죽자고 덤벼듭니다. 이재명은 살자고 대응합니다. 죽자고 하는 세력하고 살려고 하는 세력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치는 생물입니다. 순식간에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으로 몰린 것은 이재명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가 돼서 처음으로 만든 책이 탈옥수 신창원이었습니다.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신창원이 다녔던 학교, 신창원의 아버지도 만나고 신창원을 숨겨줬던 여자도 만나고 그가 탈옥했던 부산교도소도 가고 그를 최초로 잡아넣어서 무기징역수가 만들었던 경찰관도 만나고 숱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중에 만난 사람이 신창원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그때 이제 원모 경장이죠. 그 양반이 우연히 신창원의 존재를 압니다. 그래서 한번 잡으려다 놓치고 다시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동네에 힘 좀 쓰는 사람 다 동원했죠. 특공 무술 관장 뭐 쉽게 말하면 양아치 다 동원했는데 그걸 뚫고 신창원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때 그 원경장이 동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구방망이에 휘둘러갖고 신창원이 이걸 막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도망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팔에 깁스를 하고 도망다니다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기도 안성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경찰서에서 가장 강력 수사를 많이 한 수사관이 출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총을 들고 신창원을 맞섰는데 둘이 격투를 했죠. 신창원은 팔이 부러졌고 그 형사가 유도가 몇 단이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형사도 만났어요. 그 남자들의 약점이 어딥니까? 사타구니 사이 있잖아요. 거기를 무릎으로 칵 찼는데도 이 자식이 하고 참더랍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부러진 팔을 내리쳤는데 끙 하더니 참더라는 거예요. 야, 이 신창원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니까 아무리 가격을 해도 버티고 도망쳤다. 똑같은 게 그 원경장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최초가 아니죠. 두 번째로 신창원을 발견해서 그 집을 덮쳤을 때 순식간에 신창원이가 칼을 들고 확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경장이 하면서 가스총을 쏘았는데 정확하게 본인한테 신창원한테 맞지 않았지만 옆에서 팍 터졌거든. 얼마나 매워요. 총을 쏜 그도 매워서 쩔쩔매는데 신창원 눈도 깜짝 안 하고 칼을 휘두르고 덤벼서 요즘 얘기하면 연립주택이지. 뒷걸음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신창원이가 죽자고 덤비니까 신창원을 자기 목숨까지 걸지 않았던 유능한 형사들이 밀렸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인데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상당히 뜨거운 말과 행동은 작았지만 그 뜻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씨의 대응이 심심합니다. 한동훈은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로도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지금 한동훈 씨가 택한 거는 계백의 전략이죠. 어차피 지면은 죽는 거, 내 새끼 죽이고 내 마누라 죽이고 싸우러 가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선 김유신의 부하인 품일 장군은 그래? 그럼 내 아들을 보내지 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계백이 잡아서 돌려보내죠, 심리전으로. 근데 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계백이 그 아들 관창을 죽여버리니까 품일도 떳떳하죠. 내 새끼 죽었다, 싸우자. 그러니까 물론 병력은 5만 대 5천으로 훨씬 많았습니다만 그 전까진 밀렸거든요. 그 밀리던 5만의 신라군이 총공격을 해서 계백군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한동훈은 자기 처자를 죽이고 나온 계백,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품일 장군으로 나왔는데 이재명은 내 새끼 하나 못 죽이겠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싸움에서는 총정 많은 대군을 갖고 있어도 그 대군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되게 좀 치사해졌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깐족깐족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업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몸담았거나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한다. 이런 단어를 넣겠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은 국힘당 소속이 아닌데 탈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아니, 저쪽엔 죽겠다고 덤비는데 여기서는 이런 꾀나 내고 있으니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강했던 거, 그리고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강했던 거는 죽자고 덤벼들었던 거 아니에요. 특히 박정희의 사생활은 탁월했죠. 대단했죠. 지금도 뭐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단체에 가게 되면 미리 유서를 써놓고 살면은 더 자기 삶에 명확해지고 용기가 생긴다 그러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국힘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을 추천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나 넣는 특검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 좀스럽습니다. 좀스러워서 이긴 세력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일단은 기세 팹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글쎄 그렇게 특혜인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디오로 백받은 거 거기 또 법안에 넣겠다. 디올 백은 뭐 할 말 없죠. 뭐든지 집어넣어서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하고 내년 4월 총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민주당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대꾸를 안 합니다. 사퇴할 자신이 없는 거죠. 사퇴해도 국회의원이는데 불체포 특권도 있고 면책 특권도 있는 국회의원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사퇴를 못하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라 그러면 제 이해가 됩니다만 이재명이 돈 많잖아요. 안 되면 도로 변호사 해도 되고 애들 다 키웠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음식이 썩었는데 버리지 않으면 뭐가 껴요? 파리가 껴죠. 그러면 이재명이 이러고 있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다 끼어듭니다. 정세균, 김부겸,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 지낸 사람들이 원로 랍시고, 제가 랍시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와가지고 중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말도 적당히 들어주고 비명계 얘기도 들어주고 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되게 망합니다. 제가 고구려 멸망사, 고려가 원나라한테 질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끝까지 싸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타협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마지막 가서 그러면 망하더라고요. 죽자고 덤벼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요 그때는 지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영웅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 찌질이 못지않게 보이는 게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준석을 안으라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걸지 않고 정치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포용으로 가야 되죠. 포용이 안 될 때는 죽자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시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탈당하는 시간이 내일까지였었죠. 예정했던 게 이준석이가 만날 계획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지만은 27일 날 국회가 아닌 서울 노원구 자기 지역구의 한 식당에서 뭐 탈당 기자회견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움직였던 천하 용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죽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흡인력이 세죠. 이제 이준석이 탈당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준석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준석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에 가서는 뭘 할 수가 없어. 국힘당에서 해야 돼. 근데 국힘당에서는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줘. 대통령도 인정 안 해.
그럴 경우에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이상한 또라이로 찍힙니다. 저도 동아일보 있을 때 끈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막판에. 아, 참 힘들더라고요. 뭐 조금만 하게 되면은, 뭐 절에서 이런 얘기 나올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팔자이기도 하고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죠. 이준석 씨가 여기서 돌파해서 한동훈을 능가해야 하는 정치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씨를 비난하는 걸 보니까 그릇이 나와버리죠. 그가 어쨌든 젊은 세력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약점은 중수청, 중산층하고 청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갔는데 청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뭐 선명하게 뭘 자기 길을 가면서 정치력을 보유했어야 되는데 천하의원까지 떨어져 나가면은 그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한동훈의 기세에 민주당 이재명도 날아가고 이준석도 날아가는 모습. 물론 이게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될지. 이제 바람이 세게 불었던 만큼 한동훈도 강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선명한 정치를 했던 케네디가 피그만 사태로 한 방을 맞았고 또 오스왈드한테 총격을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걸 이겨내는 거는 한동훈 씨의 힘입니다. 처칠이란 사람이 2차 대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니까 영국이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처칠을 쓴 거죠.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처칠을 버리죠. 어떻게 독일이 항복해서 포츠담에서 회담하는 날 선거를 해서 처칠을 낙마시키는 게 영국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그런 강한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만 그런 유능한 민족이니까 쓰죠. 끝나면 바로 버리죠. 지금 국힘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긴 했지만은 한동훈이란 카드를 썼고 그가 강력한 노선으로 나갑니다.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처칠도 독일을 항복시킨 다음에 바로 총리에서 낙마를 했듯이 그런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세월이 조금 흐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 간에 큰 갈등이 올 것이다. 너무 빠른 등판이다. 이런 우려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자체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개월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6월, 선거 4월에 하니까 끝나고 2달 정도. 뭐 그때쯤 물러나면은 큰 또 타격은 없을 수도 있죠. 그 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동훈 씨가 보통 후보가 되면은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다음 문제니까. 자, 어쨌든 한동훈은 죽자고 나오는데 이재명은 살자고 대응하니 불쌍하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은 순식간에 이재명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